그림처럼 두 물체가 있을 때 이때 두 물체가 만약 마찰이 없는 도르래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가속도, 두 물체가 움직일 때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각각 1번 물체, 2번 물체 따로따로 힘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중력을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중력을 FG라고 표기하고 또 물체가 두 개니까 FG1으로 나타내겠습니다. 방향성은 지금 그림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냥 중력이라고 기호로 나타내기로 하고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영향을 받지만 또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장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 물체에도 마찬가지로 중력이 있을 텐데 중력은 아래와 같은 방향이 될 거고 역시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장력, 장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장력을 표시할 수 있을 텐데 이때 줄은 한 개이고 이 줄 사이에 다른 물체가 없으므로 같은 크기를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표기했던 장력과 이 오른쪽에 표기하는 이 장력은 한 줄이기 때문에 같은 크기이고 물론 방향은 다르지만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냥 기호 T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체는 줄에 매달려 있기도 하지만 경사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면에 놓여진 물체는 그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수직 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직 항력 N도 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운동 방정식을 써볼 건데요. 운동 방정식을 쓰기 위해서는 그 축을 미리 설정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축을 결정할 때 이 물체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걸 먼저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축을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M2가 지금 더 무겁기 때문에 M2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가속도를 표시해 보면 M1 물체에 표시해 보면 이렇게 윗방향으로 가속도 A로 움직일 거고 두 물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경사면을 따라서 두 번째 물체도 가속도 A 같은 크기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축을 이야기해 볼 건데 첫 번째 물체의 경우에는 가속도의 방향이 윗방향이기 때문에 윗방향을 플러스로 두기로 하겠습니다. 아래를 플러스로 두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선 저는 여기서 그냥 가속도의 방향 쪽을 가급적 플러스로 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2 물체에도 역시 축이 필요한데 가속도 방향과 나란한 방향, 즉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을 X축이라고 두기로 하고 이에 수직한 방향을 Y축이라고 두겠습니다. 이제 1번 물체와 2번 물체에 대해서 각각 운동 방정식을 써볼 텐데요. 먼저 1번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을 생각해 보면 장력과 중력이 있습니다. 장력 방향이 위의 방향으로 플러스니까 T, 그리고 중력은 아래 방향이어서 마이너스 M1G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더 이상 힘은 없으니까 R자 힘은 MA를 써주면 되겠죠? M1A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물체에도 운동 방정식을 적어보면 X축과 Y축 모두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분을 잘 나누어서 알짜 힘을 표시해 주어야 할 텐데요. 장력과 수직 항력은 X축이나 Y축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이 중력 같은 경우에는 X축 성분도 있고 Y축 성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중력 벡터를 X축과 Y축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별표로 표시한 부분과 동그라미로 표시한 성분이 있습니다. 자, 각도는 이 부분이 90도가 될 거고, 세타 각도는 이 각도가 바로 세타 각도가 됩니다. 각도를 찾는 방법은 선을 연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각도가 세타니까 이 부분이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마주보고 있는 게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기 때문에 빨간색 부분은 세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별표로 표시한 부분은 중력의 y축에 해당되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별표로 해당되는 부분의 크기만을 표시해 본다면 M2G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또 동그라미로 표시되고 있는 X축 성분에 해당되는 중력의 크기는 M2G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써보면 이번 물체에 대해서는 X축 성분 따로, Y축 성분 따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고, 먼저 X축에 대해서 써보면 아래로 내려가는 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므로 마이너스 T 장력을 먼저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중력 성분 계산해뒀죠. M2G X축 성분에 해당되는 것 바로 사인 세타입니다. M2G 사인 세타, 더 이상 다른 힘은 없으므로 M2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Y축 성분도 표시해 볼 수 있는데요. 수직항력 마이너스 중력의 Y축 성분이죠. M2G 코사인 세타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모두 적게 되면 원하는 물리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두 물체의 가속도를 계산해 볼까요? 각각의 운동 방정식을 식 1, 2, 3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가속도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식 1과 2를 이용해 볼 텐데요. 식 1과 식 2를 결합을 해서 더해 줘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가속도가 들어간 부분인 우측항을 먼저 계산해 보면 M1 플러스 M2A가 되고, 또 왼쪽에 있는 항들은 장력은 지워지고 나머지 부분을 써보면 M2G 사인 세타 마이너스 M1G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가속도는 M1 플러스 M2 분의 M2G 사인 세타 마이너스 M1G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가속도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문제에 주어진 물리량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질량은 각각 2kg 그리고 8kg이었고 M2가 8이니까 8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가정했네요. 다음 사인 30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M1 2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정리해보면 답은 2m/s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가속도를 계산해 보았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줄의 장력을 한번 구해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줄의 장력을 묻고 있는데요. 장력은 식 1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식 1에서 보면 장력은 M1 A 플러스 G 이렇게 되는데요. 질량이 이미 이제 다른 값들 가속도를 알고 나머지 물리량도 다 아니까 바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M1은 2kg이었고, 그 다음에 가속도 2, 중력 가속도가 10이므로 따라서 장력의 크기는 24N이 됩니다. 또 세 번째 문제도 풀어볼까요? 물체를 정지 상태에서 놓은 후 0.5초에서 물체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속도가 2m/s 제곱이므로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을 거고,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 0.5초에서의 물체 속력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는 속도에 관련된 식을 써보면 되겠죠. M2 물체는 빗면을 따라서 경사면을 따라서 즉 X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방향에 대한 속도식을 써보면 VF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AT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X축에 대한 부분의 식을 적어준 거죠. 그 다음에 각각 값을 대입해보면 정지 상태에 있었으니까 초속도는 0이고 가속도는 2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시간은 0.5초네요. 따라서 처음에 0m/s였는데 0.5초 지난 후에 물체의 속력은 1m/s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리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